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연경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우리 지역의 일꾼을 울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울산 MBC에서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남구 주민들은 오늘 토론을 보시고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 잘 살피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남구갑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신 3명의 후보를 토론회에 모셨는데요. 그리고 토론회에 이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2명의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토론회와 연설회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추첨에 따라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진행이 됩니다. 토론 진행 방식과 질문 내용은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시작자 발언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공약 검증 질문, 산호 토론, 마무리 발언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앉은 순서에 따라 각 토론 진행 방식마다 공평하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고요. 원활한 토론의 진행과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후보 설명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모니터에 발언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노란불과 빨간불이 보이실 텐데 남은 발언 시간 10초 전에는 노란불, 종료 시간에는 빨간불이 켜지니까 잘 보시고 유의하셔서 시간 안에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작 발언을 해볼 텐데요. 출마의 편,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각 1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 추첨해서 앉은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김상욱입니다. 궁궐항 벚꽃과 대공원 봄햇살이 아름다운 봄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되어야 할 정치가 실망만 드리는 것 같아 그저 무거운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봄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자리 싸움, 당파 싸움, 이권 싸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와 인신공격.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구태를 끝내고 오직 시민을 위한 정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얼마 전까지 일반 시민이었던 제가 용기 내어 정치라는 새로운 장에 도전합니다. 소신과 열정, 합리와 균형, 소통과 포용, 생각의 다름이 발전의 촉매가 되고 이해관계의 다름이 건설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정치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가 소통과 화합으로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지역구의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 후보이자 지난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미영입니다. 저 어릴 적 꿈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차근차근 노력했고 또 여러분의 지지와 운이 따라주어서 구의원과 시의원에 당선되어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대 양당이 물가 폭등 등으로 고통을 받는 민생은 내버려 둔 채 서로 허물을 숨기는 데에만 모든 여력을 쏟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창당한 새로운 미래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함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 도리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역시 1분 동안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산 남구갑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전은수입니다. 선거운동 중 남구 구석구석을 살피며 종종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무거 현대시장, 옥동 대로변 등 활기가 넘치던 곳곳은 발길이 드문 텅 빈 상가로 변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비워야만 했던 분들의 아픔이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코로나도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눈을 붉히던 한 시민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살 떨리는 물가에도 동떨어진 875원 대파 가격에 흡족해하는 대통령을 향해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마이너스 추락 실질 가계소득, 쌍끌이 적자 등 국가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철진한 종북 타령으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여당에도 묻고 싶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기호 1번 전은수, 억울하고 분노한 국민이 찾게 되는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세 후보 모두께 공통된 질문을 드릴 텐데 1분 30초 내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울산 역시 합계 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결혼하지 않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사회 전반적인 획기적인 대책과 정책이 요구되는데 울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공통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환경인데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아야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지역 발전 역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 남구를 남구형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울산의 특성과 또 필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울산에서 자라고 울산에서 배우고 또 울산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아이들의 요람에서부터 일자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명품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라난 아이들의 돌봄부터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품앗이 아이 돌봄 제도, 기업과 협력하여 거점 돌봄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방과 후 아이 돌봄을 도와주는 유치원 형태의 남구형 아이 꿈터 등을 운영하여 부모님들이 언제 어느 때든 아이 문제로 곤란하지 않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창의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와 예술 관련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현재와 미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고교 대학 연속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풍족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역시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결혼하고 울산에서 아이를 낳고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 워킹맘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여 년간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주택 마련 및 결혼 자금, 경력 단절, 교육비 등 지금이라도 한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지방은 2억인데요. 똑같이 3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출산에 따른 공공임대 아파트 제공 등 국가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결혼 출산 지원금을 도입하겠습니다.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산에 따라 원리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카드 형식으로 아동수당 지급하는 우리 아이 키움 카드, 아이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 등 18세까지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육아휴직 전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자영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돌봄 정책 총괄을 위한 돌봄청 신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등 국가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가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중3,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세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국가가 피부에 와닿는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회적 손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저출산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관련된 많은 토론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깝게는 지금 지방교육교부금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7조가 남았는데 이런 돈들도 우리 보육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보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보육교사들의 자질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가 직접 지급돼야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희 당에서 이제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55만 원으로 이제 인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돈도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 우대 혜택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 순서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서로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 후보가 1분 30초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들은 다른 후보가 1분 동안 질문을 하면 공약을 발표했던 후보가 1분 30초 동안 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1분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광역시 중 응급 환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울산, 타지로 치료받으러 가는 비율이 높은 울산,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질 높은 의료 환경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울산은 이런 기본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기본부터 챙겨야 합니다. 울산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대 의대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를 양성합니다. 울산대 의대 졸업생이 울산에 취업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울산대 의대 정원을 50명 증원했다지만 여전히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길러지는 의사가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울산대 의대 환원을 위해 앞장서 활동해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런 문제점을 정부에서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본과 1학년만 울산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의 건강권을 찾기 위해 이런 편법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완전한 울산의대 환원 추진과 함께 지방의대는 지역 부속병원에서 교육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장서 울산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10년간 울산에서 복무하도록 하여 정주율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의료 수가 현실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울산 의료원 재유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의 의료 시스템 온전히... 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상국 후보께서 1분 동안 질문을 해주십시오. 저는
전은수 후보의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재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울산 남구를 중심으로 양산과 경주를 아우르는 경제문화동맹 범경제생활권역 건설 역시 연계도시와의 협력과 시너지를 기대한 건데 후보자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는 예전에 논의되었던 이 불경 메가시티의 론에 다시 이제 살아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른바 빨대 효과 또 울산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상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중앙의 권한을 통합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합의 없이 조직 인력 예산만 늘어나고 3개 시도연합위에 또 옥상목에 또 다른 의회 또는 통합의 효과 없이 상호 이런 충분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결국 철회되었는데요. 현재 울산시가 기존에 특별연합보다 훨씬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경제동맹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그랜드 메가시티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30초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관련한 이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괜찮은 건지 괜찮은가요? 네, 답변을 상관없나요? 해주십시오. 그 불경 메가시티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후보님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고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불경 메가시티,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첫걸음입니다. 각 지역의 각계 전투로 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연합 체제를 구성해서 지역마다 가장 잘하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불경 영남권 메가시티 추진은 국회의원이 지역을 살려내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후보님께서도 대생활권 공약을 내세웠던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생활권을 말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 네, 모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께서 1분 동안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공약 중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노인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시겠다는 공약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제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지급되었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고 난 뒤에 실제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체감 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면 그 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 역시 좀 저의 공약을 좀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전은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약에 대해서도 좀 저의 공약을 좀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프로세스도 중요한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외 계층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20대가 우리나라 하루 평균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19%는 생활고라는 수치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소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은 울산이 꼴찌입니다. 울산은 위기입니다. 인구 정책은 출생률 증가만 기인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인구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수 같은 정책입니다. 국민의힘 강령에도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이 방향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공론화해서 국민이 단 하루라도 살아갈 힘을 국회의원으로서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토론회에서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시면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1분 30초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울산 산업특별자치시 또는 이를 지원하는 법령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문수로 우회도를 조기 개통하겠다. 더해서 사통팔탈, 살기 좋은 교통남구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제복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이 이 공사상 피해를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좀 손해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4가지 공약을 개인적으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울산 산업특별자치시 지금 제주도, 강원도,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가 특별자치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의 힘으로 울산만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입법 권한과 또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 포괄적인 지원 법령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 설립 이후에 4,660여 개의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학교 등 여러 가지 제주도만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우리 울산만의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수로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조속하게 개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 1분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먼저 앞서 전원수 후보에게 그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면 그 돈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어떻게 해결하게? 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은수 후보께 드리는 질문은 상호 토론 시간을 아니요.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해주셔서 김상욱 후보님은 꼭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후보님 공약 중에서 후보님의 그 당이신 국민의힘 당에서도 반대해서 무산된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경 메가시티는 울산을 변두리로 전락시킨다는 기조로 반대하고 대신 울산, 양산, 경주를 잇는 울산 중심 대생활권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랑 똑같이 양산과 경주의 시민들이 자신들을 변두리로 전락시킨다고 생각하고 이 공약을 반대한다면 네, 이미영 후보 지금 질문을 1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 일부 지역과 경주 지역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금융, 의료 등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주, 양산 같은 경우에 좀 대구까지 가거나 부산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교통만 놓고 보면 경주 시민들 또는 양산 일부 시민들은 우리 울산 남구로 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 남구에 와서 의료 서비스 또 교육 서비스 여러 가지 제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시민들도 좀 더 편리를 느끼실 것이고요. 우리 울산 남구도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울산 남구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양산 시민들 또 경주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될 것이고요. 또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제 연맹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자체가 되자는 의미가 아니라 양산의 장점, 경주의 장점, 울산 남, 특히 우리 울산 남구의 장점을 합해서 서로 하나의 생활 권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이 좋습니다. 서로 쉽게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양산 시민들이나 경주 시민들이 대구나 부산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교통이 정말 가까운 우리 울산 남구에서 서비스를 이용받도록 하고 또 우리 울산 남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경주와 양산에서 여러 가지 또 제반된 이익을 얻도록 이런 조율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새로운 경제 생활 권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1분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욱 후보님, 울산은 대한민국의 6개만 있는 광역시입니다. 울산은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를 두고 있지만 자치시가 되면 단층형이라 자치구를 둘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울산은 6개의 구, 군이 통합될 경우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님은 이것이 자치권의 확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이 제시한 특별자치시 명칭 변경은 광역시 관점에서 사실상 승격이 아닌 행정 강등이라 보입니다. 김상욱 후보님, 후보님은 어떤 면에서 자치권 승격이라고 판단되는지, 또 특별자치시로의 변경될 경우 울산의 이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들으셨고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역시를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특별자치시라는 화두를 제시하는 겁니다. 광역시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이 좀 더 넓은 입법 권한을 가졌으면 또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특별자치시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마 광역시라는 이름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기존의 특별자치도들도 소외된 지역에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은 소외된 지역이 아닙니다. 기존의 자치도와는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넓은 우리 울산만의 울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치 권한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받았습니다. 4,662여 개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중앙정부 통제하에서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그런 시도들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도 어렵습니다.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중앙에서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그릇은 논의의 시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만들어졌지만 현재 계속해서 보완해가고. 네,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발언 기회를 모든 후보들께 공평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을 제외하고 사회자의 지정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리 또한 잘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 1분 30초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 이명의 공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안심입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때 안심이라는 가치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가 불안한 이런 시대에서 장려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안심할 수 있는 난구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급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의 지속성과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들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과 불합리한 임금 그리고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선진국 수준의 휴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유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복지, 청년 복지, 어르신 복지 전부 많은 문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부모님의 돌봄이 힘들고 청년들은 주거와 일자리 문제로 힘들고 어르신들은 의료와 외로움의 문제로 힘이 듭니다. 이 모든 일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 법안 제정 그리고 나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돈을 얼마 지급하여 고강도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꼭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제정하는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1분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영 후보께서는 울산 시립대 유치를 공약하셨는데요. 경쟁력 있는 국공립대를 통해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령 인구 급감으로 국립대 통폐합되고 사립대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울산 시립대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울산에 4년제 국립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 교육의 발전을 감안하면 누구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극복하려면 분명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 시립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나 청사진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을 얘기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과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 역시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우리 울산에서 사실 학업을 마친 후에 사회로 진출하는 많은 청년들이 현재 울산의 일자리 사정과 맞지 않아서 다른 도시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울산 남구를 남구형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울산의 어떤 특징에 맞는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 울산에는 많은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시립대학 유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시립대학 유치에 관한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나고 울산에서 자라고 그리고 울산에서 배우고 울산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해서 아이들이 요람에서부터 일자리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명품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각 대기업에서는 각자가 필요한 여러 인력들이 있습니다. 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기술과 관련된 더 세부적인 교육들을 실제 시립대에 여러 과로 개설을 해서 그 개설되어 있는 과에 각 기업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 울산에 있는 시립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바로 일자리로 연결되는 그런 대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1분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부가 작년 12월에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이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울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아마 이미영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을 전제해서 이 공약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교육 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이 정주 생태계 구축이라는 것이 중요한 테마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미영 후보자의 좀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역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우리 울산 남구 갑에는요, 실제 이제 신성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옥동초, 또 남산초, 울산 서여중, 학성중, 신정고, 울산여고 등 해서 훌륭한 초중 교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네, 이 학교가 밀집한 옥동과 이제 신정동에 거의 한 600개 이상의 학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마치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학원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할수록 이제 옥동과 신정동 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남구갑 지역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형태의 거대한 교육 도시로 발전한 가능성이 크다고 지역 전문가들도 말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우리 남구갑에 실제로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만 울산 남구형 교육발전 특구도 지정을 해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시간이 남았는데 좀 더 쓰시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약 검증 토론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울산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상호 토론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8분씩 주도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주어진 8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와 상호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원활한 상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제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특정 후보 한 명하고만 상호 토론을 하면 안 되고요. 두 후보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들여서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명하고만 상호 토론할 때는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질문이 너무 길거나, 즉 1분을 넘거나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주지 않을 때도 사회자가 역시 제지하겠습니다. 주의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상국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8분 동안 주도권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전은수 후보께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공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차후에도 소상공인 정책 연구에 함께 머리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자립 지원이나 저리 대출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칫 이 정책금융기관 난립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사견으로는 이 기존 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상공인 전문 은행 도입에 대한 보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김상욱 후보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전문가 이렇게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이름이 걸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금융 기능을 강화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금융 제도 안에 이것을 넣겠다는 건데 제가 현장 가서 자영업자 분들 들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대출도 쉽지 않다. 그런 것은 금융기관의 기능 강화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은 대출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는 단순한 금융 기능 강화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김상욱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전문가로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추가 질문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주된 기능이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기능을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관련해서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되다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다시 설립 시도했지만 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기존 은행과 업무가 중복되고 또 정책금융기관 난립에 따른 재정 부담 및 국민 조세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은수 후보자께서 새롭게 이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마도 이 기존에 진행하려다가 진행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인지하시고 극복 방안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행의 기능 부분에 있어서만 다 강화하다가는 우리 현장의 자영업자분들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 때 추진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금리 지원 부분을 내세웠는데 추가로 금리 지원, 단순한 금리 지원도 있지만 정말 이제 신용 불량자로 되어버리면서 50만 원, 100만 원도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소상공인 전문으로 이 은행을 기능에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우리 이미영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영 후보자께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네. 이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 이 부분이 네네. 어떤 구체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순수하게 자기 돈이 아닌 은행 대출을 받고 시작한 사업가가 또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까지 대체할 수 없어지면서 실제로 손해가 더 많이 발생되는 은행들은 또 신규 사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또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나 상환 조건에 대해서도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히 폐업 비용조차도 마련하지 못해서 울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또 빚을 키우는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구제 방안으로 제가 방금 말했던 대출 상환 제도에 관한 부분들을 완화시키겠다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원이 무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 안에서 무언가 해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정책 기관이 중복되거나 또는 세금이 모럴 해저드로 새거나 하면 결국에는 짧게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길게는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됩니다. 소상공인들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돕기 위해서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요. 그리고 전은수 후보자에게 또 추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발로 많이 다니시면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3호 와와지구 일원의 고도 제한이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아까 소상공인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아까 금리 지원 외에도 정말 강력하게 울산 정치인들에게 막말을 하면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울산 전체가 활성화돼야 된다. 종화거리 그거 편말 하나 만들면 뭐하냐. 어떤 거리 이름만 명칭만 붙이면 뭐하냐. 다 죽어가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 절절히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산 전체를 정말 재미있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그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지역 골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치인들이 마련해 달라.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하나도 그런 정책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 정치인들이 너무나 신경을 안 썼던 부분들, 울산은 지금 바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외부에서 살다가 이제 울산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노잼 도시다. 매력 없는 도시다, 재미가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젊고 활력 있는 울산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3호동 고도 제한 부분도 지금 3호동에서도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3호동이 살아야 우리 남구 갑 지역이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그 이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 3호 와가지고 고도 제한을 좀 완화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전은수 후보자와 생각이 같아서 참 다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협조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질의가 더 시간이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더 쓰실 수는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후보자께서 시간을 주도하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시간 조절 잘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 8분 동안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공약 금정 질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도권 토론이라서 전은수 후보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토론에는 이제 후보 금정이다 보니까 지난 2월 8일 이제 연합뉴스 TV에 나오셔서 자신이 10년차 변호사라고 홍보를 하셨는데 올해 39살이시고 그중 교사를 5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데 10년차 변호사라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계산되신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15년도 4월에 변호사 합격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변호사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만으로 해서 39지 원래 41살입니다. 10년 차 맞습니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0년 차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법학전문대학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그리고 기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마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제 경력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 직접 설명을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9 2월 달까지 학교 교사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9, 29, 30, 31, 32세 이제 4월에 그러니까 1월이죠. 1월에 시험을 치고 4월에 합격 통보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또 쉽게 네, 포털 조금. 서비스에서 포털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차이는 나는 같지만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3월 22일자의 동아일보 보도에서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수 변호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으로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서 고용 변호사에게는 사건 거부권이 없고 사건 배당에 불만이 있거나 소신이 있으면 중히 저를 떠나야 합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전은수 변호사님에게 불만이나 소신이 없으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SNS로 대응을 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중앙 보수 언론지에서 저를 공격하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모든 피고인과 피의자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변호의 영역, 그 변호사의 영역에서 수임과 그리고 변호의 영역을 나누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저는 원론적인 부분을 뺐습니다. 포인트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수임의 영역에서 만약 무료 변론이나 다른 사건과 동일한 비용으로 수임을 했다 치면 파렴치범을 변호한 변호사도 전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심리적 부담 때문에 거대한 금액을 받고 수임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그 일단 보수 여기까지 언론지에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공격을 받았다는 네네, 것. 일단 답변을 좀 잘 들었고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건 거부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설령 부당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다시 소신껏 이의 있다고 발언하고 탈당 후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감히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십니다. 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을 절대 따지지 않으시고 정치에 몸을 담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정치를 시작했다고 해서 공부를 놓는 사람은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계속적인 학습을 하시면서 본인의 역량을 높여 나가셨고 그러한 부분들을 발끝이나마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치는 정말 꾸준하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정치를 하는 동안 실제로 계속 공부를 이어서 사실 꾸준하게 공부를 해와서 지금 이제 뭐 박사, 석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평생 공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수임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평가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하셨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 당시의 대응은 정말 모두가 너무나 놀라고 이미영 후보 네. 다른 후보와도 상호 토론을 해주십시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똑같이 우리 김상욱 후보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N 뉴스에서 3월 19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변호사로서 활동 당시 법무법인 더 정성이 또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다수 변호하였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후보님도 위에서 시킨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저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위에서 네.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제가 운영했던 법무법인에서 형사사건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 등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고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는 건은 전체 사건에서 극히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라고 해서 변호인의 변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선임할 때 몇 가지 원칙은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사건 선임을 자제했고요. 잘못을 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또 그 반성을 하고 한 것이 피해자에게 좀 피해 보전에 회복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경우는 선임을 네, 또 경우에 따라 끝까지 억울한 듣도록 부분이 하겠습니다. 있는 네. 경우에도 당연히 끝까지 저희가 답변 변호사가 듣도록 돕는 것이 하겠습니다. 예, 예. 역할이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각자 입장에 맞춰서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를 강제로 수탈했던 일본도 따지고 보면 수뇌부의 명령을 받고 실행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었던 나치도 유대인 학살을 명령한 사람은 수뇌부라고 그리고 실행한 사람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유권자라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거대 정당의 후보와 정치 경험은 물론이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10년간 받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입니까? 저는 제가 나와서 질문이 참 어렵긴 한데요. 저는 정치 신인이라 하더라도 장래가 촉망이 되고 능력이 있다면 정치 신인에게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8분 동안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네. 김상우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사령부와 소속 사단장의 무리한 대민 지원 지시에 아무 안전 장구도 없이 맨몸으로 급류해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갑자기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한 뒤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과 참모장, 인사처장이 번갈아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더니 끝내 박 대령을 보직 해임하였고 경부경찰청에 제출된 수사 자료는 국방부 범찰단이 공문 하나 없이 회수하였습니다. 후보님도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 알고 계시죠? 네네, 법률가로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군사법원법 2조와 228조를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수사보고서 이첩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사건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사건도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100%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의견 제시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또 정치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어떤 정치 행위를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진실이 가려지거나 또는 어떤 형태든 진실보다 과하게 비난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자는 사과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률가로서 물어서 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정치인으로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치에 참여 안 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실에 가려졌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이게 사법부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될 문제인 것인지 이 해병대 최수근 상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이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국외로 보내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육군 병장으로 군을 갔다 왔습니다.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고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최상병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나 애통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면 망인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 공방을 하기 전에 진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망인에 대한 우리의 예우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망인에 대한 이 사고 경위가 정확하게 정리될 때까지 품위를 가지고 기다리며 대신 이것이 가려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무엇인지 외부의 압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어디에도 알겠습니다. 이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어디에도 수사지 감독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없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빠르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이미영 후보님께 여쭈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육아휴직 시장요? 네. 네, 10만 원입니다. 그 최고 상한액이 150만 원인데 네. 왜 여쭙냐면 새로운 미래에서는 네. 지금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지금 미비하다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육아휴직 수당은 최고 상한액이 여전히 150만 원입니다. 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여전히 17.7%에 불과한데 육아휴직자 차별이 가장 적다는 공공기관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여전히 6대 1입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육아휴직자 45% 이상이 남성인데 이들 나라들은 모두 출생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 150만 원으로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비취업자와 자영업자는 혜택도 못 받습니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적 보장 도입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육아휴직의 수당을 관한 부분을 잘못 들어서 제가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육아휴직 수당 150만 원은 실제 휴직을 했더라도 실제 아이들 키우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의 정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우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상우 후보께서는 남구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인권 양성평등 전문가, 서민 소상공인 전문가, 언론 미디어 전문가라고 자처하셨습니다. 각종 단체 관련 전현직 이력을 지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면서 묵묵히 땀 흘려 전문 역량을 키우고 성실하게 제 역량을 다하는 시민들이 보기엔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4년간 교대에서 공부하고 5년간 교사로 재직했지만 교육 전문가로 자처하기엔 부족함을 느낍니다. 각 분야에서 평범하지만 진짜 전문가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자칭 만능 전문가보다 각 분야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검사로서 금융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교육기관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아는 듯 오만한 대통령의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김상우 후보께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단체 직함 이외에 어떤 점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특히 교육, 인권, 양성평등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건 부끄럽지 않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배워가고 계속해서 함께 해가고 느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함께하면서 그 분야의 최신 지식을 함양하고 또 그 분야의 문제점을 함께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전은수 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부분 새겨 듣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5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보내드린 생방송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 상호 토론까지 이렇게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들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릴 텐데요. 토론 과정에서 미처 못한 말씀이나 충분히 말씀하지 못한 점 또는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1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6번 새로미래 이미영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제가 당선돼야 할 이유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신령과 어리의 정치인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길과 험하고 옳은 길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옳은 길을 택할 사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민 여러분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다. 지역이, 국가가 발전하려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일을 참 잘해온 정치인입니다. 지난 10년간 주민분들께서 곤란했던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똑순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회에 가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정치인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국회에 가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익히는 데만 한참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 남구는 모든 정치적 혜택에서 벗어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10년간 믿고 쓴 정치인 이미영 국회의원으로 믿고 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역시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남구 갑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구 주민께 드린 약속,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남은 9일 쉼 없이 뛰겠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막말, 인신 공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포기하기보다 똑부러지게 할 말은 하는 후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을 외쳤으나 디올백 뇌물 및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최상병 사망 사건 등 의혹과 은폐만 켜켜이 쌓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 간호법 등 민의를 배반한 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쌓여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투표로 이 땅의 주권자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정치, 울산 남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꿔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전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역시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울산 남구청 자문변호사를 10년을 했고 남구와 울산의 여러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울산시당 법률자문위원장과 윤리위원을 역임하면서 동시에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변호사로서 노동인권운동을 함께했습니다. 재개발, 보육 문제, 교육 및 치안 문제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고민해왔습니다. 이 젊은 나이지만 많은 사회 경험과 사건 경험 그리고 조직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이 커야 다양한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보수 우파 정당 후보이면서 동시에 진취적이고 진보적 사고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수 정당의 노동 인권 변호사, 다소 생소하지만 그만큼 넓은 포용력이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 시민을 위해 당파를 넘어 화합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소신과 열정이 있습니다. 사춘기 소년의 순수함과 청년의 건장함과 중년의 노련함과 노년의 지혜를 겸비하겠습니다. 김상욱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구 갑 후보자 토론회 울산 MBC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세 후보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4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시간이 안 되면 4월 5일과 6일에 사전투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 선거구 후보자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시간 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남구을 후보자 토론회가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울산 MBC에서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 토론회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남구갑 후보자 연설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